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막혔는데도 원유는 어딘가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원유의 우회 작전,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볼게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경고했어요. 경고 이후 유조선 통행량은 70% 급감했고 브렌트유는 73달러에서 126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세계가 패닉에 빠진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나라들은 진짜 손 놓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란이 언젠가 호르무즈를 막을 거라는 걸 수십 년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아주 조용히 땅속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뒀어요. 그 길이 바로 우회 송유관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름이 어디로 가냐는 게 아니에요. 막힌 해협을 두고 각국이 어떤 전략으로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조용히 돈을 버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시작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먼저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가장 좁은 지점이 약 39km인데 실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폭은 그보다 훨씬 좁은 수 킬로미터에 불과해요.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7%, 액화 천연가스의 상당량이 이 손바닥만한 수로를 통과해요. 이란이 이곳을 무기로 쓰는 이유가 있는 셈이죠. 해협이 막히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이에요. 페르시아만 동쪽 아브카이크 유전에서 홍해 쪽 얀부 항구까지 무려 1200km를 땅속으로 뚫어놓은 송유관이에요. 쉽게 말해 바다를 피해 육지를 가로질러 기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이에요. 2019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까지 원유용으로 전환하면서 용량을 키웠거든요. 실제로 이달 홍해에 연한 얀부 항구의 원유 선정량은 하루 220만 배럴로 2달 전에 딱 2배가 됐어요. 대형 유조선 약 30척이 이미 얀부항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사우디가 2월에 하루 720만 배럴을 수출했는데 이 중 88.6%, 즉 638만 배럴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어요. 사우디 혼자만 봐도 이 정도인데 UAE, 쿠웨이트, 이라크까지 합치면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가동해도 나머지 약 1000만 배럴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묶여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대한 경로가 있긴 하지만 전체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우디 옆에서 UAE도 카드를 꺼냈어요. UAE의 카드는 하부시안 푸사이라 파이프라인이에요. 수도 아부다비 인근 유전에서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370km를 연결한 송유관으로 하루 최대 16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 항구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건너뛰고 바로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푸자이라는 사실 단순한 항구가 아니에요. 싱가포르,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함께 세계 3대 선박 연료 공급지이고 중동 최대 규모인 7천만 배럴짜리 석유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쉽게 말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더라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전 밸브가 공격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허브 카리그 섬을 타격한 다음 날, 이란은 드론을 보내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어요. 이란이 미리 경고한 그대로였죠. UAE 항만을 목표로 삼겠던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예요. 우회로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어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에는 아이러니한 간전이 있어요. 이란도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자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2021년에 완공된 약 1000km짜리 송유관으로 이란 남부 서부 부시에르주 고레에서 시작해서 오만만 연안의 자스크 항구까지 이어져요. 즉, 이란은 호르무즈를 막으면서도 자신의 원유는 계속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건 의도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이에요. 막으면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타격을 받지만 이란 수출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스크 파이프라인은 해협을 협박 카드로 쓰면서도 내 기름은 계속 파는 전략적 인프라예요. 최근 20만 배럴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자스크 항에서 선적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또 변수가 하나 등장해요. 홍해가 안전한가 하는 문제예요. 홍해 남단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버티고 있어요. 이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으로 2024년에만 수십 건의 선박 공격을 감행했어요. 사우디 얀부 항구로 기름을 보내도 홍해에서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뜻이래요. 더 나아가 이란은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부 해협까지 봉쇄 위협 대상으로 거론했어요. 바브엘 만데부는 예멘과 지부티 사이에 위치한 홍해 남단 관문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12%가 이곳을 지나요. 이란군 소식통은 미국이 어리석은 조치를 취하면
감당할 해협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호르무즈 하나로도 충분했는데 인질 해협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에요. 결국 우회로를 찾는 선박들이 선택한 최후의 차드는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예요. 머스크, CMA CGM 같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빙 돌아가는 항로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로는 기존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가 최대 40% 늘어나고 운송 기간은 일주일 이상 더 걸려요. 비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유조선 판다나사우가 얀부 항구에서 한국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계약을 2,800만 달러에 체결했는데 이는 평소 운임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오만에서 선적된 원유는 해협 안쪽 두바이산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우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가 된 거죠. 얀부 항구 자체의 한계도 있어요. 선박 추적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얀부 항구의 원유 선적 최대 용량은 2020년 기준 하루 150만 배럴 수준이에요. 파이프라인이 기름을 날라도 배에 옮겨 싣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름은 도착했는데 선박에 못 싣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웃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 연안의 선박 연료 공급 업체들이에요. 모리셔스의 선박 연료 판매량은 2023년 약 51만 톤에서 2024년 약 93만 톤으로 거의 2배가 됐어요. 가나, 나미비아, 모로코 등지에서도 새 연료 공급 사업자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어요. 전쟁의 지각 변동이 아프리카를 새로운 해운 허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머스크의 아시아 해양 책임자는 이제 임시방편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새로운 운영 현실에 대한 적응이라고 했어요. 단기 위기 대응이 장기 구조 변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란이 진짜 원하는 게 해협 봉쇄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은 완전한 봉쇄 없이도 위협 인식만으로 선사들이 항로를 바꾸게 할 수 있어요. 봉쇄와 같은 효과를 단 몇 번의 드론 공격만으로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란의 진짜 전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좁은 병목에 걸려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바브엘 만데브, 수에즈 이 세 해역이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상당 부분이 멈춰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리는 바꿀 수 없다는 오래된 진실이 다시 증명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우회 경로들이 장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르무즈가 다시 열릴 때까지 버티는 임시 처방일 뿐일까요? 지금 흘러가는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새로운 해상 질서를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프리카가 새 에너지 허브로 떠오를 수 있고 희망봉 항로가 표준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는 지금 에너지를 둘러싼 지리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기름 한 배럴의 가격엔 해협의 위협, 드론 공격, 우회 항로의 운임이 모두 녹아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